자, 오늘은 도어 작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문짝에 이렇게 터널 작업을 했었죠. 레진 발라놓은 거 굉장히 돌처럼 딱딱하게 잘 굳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마감할 부분 여기도 돌처럼 굉장히 딱딱하게 잘 굳었어요. 요거 샌딩 치고 마감재를 씌우고 스피커 박는 것까지 오늘 문짝 마무리 작업입니다. 그럼 가시죠. 요거 깎아낼 때는 사포를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뭐 도색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죽을 씌울 거기 때문에 면을 엄청 곱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통 한 80방 정도 사포만 쓰시면 됩니다. 요것만 해도 굉장히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레진을 사포로 갈아내면 그게 가루가 날리겠죠. 그 흡입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피부에 닿아도 안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방호복 같은 거 입으시고요. 그리고 마스크 꼭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럼 작업을 해봅시다. 이런 장갑 쓰실 때 요 손목이 좀 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쓰시는 게 조금 낫습니다. 이렇게. 자, 본격적으로 샌딩을 해봅시다. 샌딩할 때 이런 샌딩기가 있으면 좋죠. 하지만 없어도 그냥 사포로 밀면은 레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사포 작업이 잘 됩니다. 손으로 작업하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사포 작업은 뭐 엄청 예민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양만 잡아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샌딩기로 한번 쳤습니다. 샌딩기로만 마무리를 해도 되지만 결국은 사람 손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가주는 게 면이 조금 더 이쁘게 나오긴 합니다. 뭐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좀 좋다 뭐 그런 거죠. 그럼 계속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조금 이렇게 너무 많이 튀어나왔다 그런 부분은 조금씩 더 갈아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손으로 갈 때는 그냥 가시면 돼. 이건 뭐 방법이 없어. 예. 흔히 말하는 뭐 아대방 같은 거 있으면 좀 작업하기 편한데 뭐 없어도 뭐 이렇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자, 손으로 한 번 더 다듬어 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면을 대충 잡아주고요. 그리고 레진 오래된 거 쓰니까 요 파란 거 보이시나요? 요게 레진이 굳어 가지고 비벼지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게 가급적이면 없는 게 좋아요. 하지만 뭐 있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본드를 바르고 가죽이나 부직포로 씌우시면 되는데 제가 이 문짝 상태를 보니까 가죽을 씌우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얘를 가조립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문짝을 이렇게 달았을 때 여기 틈이 너무 큽니다. 기존의 부직포가 이 틈을 메꾸고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가죽을 하면 이 틈이 조금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꺼운 부직포로 해서 메꾸면서 순정틱하게 밑에는 그냥 부직포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직포가 작업하기 더 쉽긴 해요. 자, 그럼 본드를 발라봅시다. 요거는 사포로 작업한 상태죠. 그러면 표면에 미세하게 가루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가루가 남아 있죠. 이렇게 가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본드를 바르면 요 표면하고 본드 사이에 가루가 들어가면서 그게 뜰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하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버려도 되는 그런 수건 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있는 수건인데 뭔가 묻어서 뭐 버려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뭐 송년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물을 묻혀서 물을 아주 꽉 짜서 얘를 한번 닦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결과물이 오래 가고 예쁘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거 뭐 안 한다고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해놓으면 확실히 본딩이 조금 더 잘 돼요. 네, 그런 부분 확실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씩만 닦아 주시면 돼요. 얘는 우리 뭐 방바닥 닦듯이 방바닥 닦을 때 너무 물기가 많은 걸레로 닦거나 그러진 않죠. 물기를 꽉 짠 다음에 표면에 있는 가루를 훔쳐낸다. 가루가 있던 표면이 이런 식으로 한번 닦아주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깔끔하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닦아주시고 나서는 완전히 말리셔야 돼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본드 칠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얘들 말리면서 본드를 좀 만들 건데, 뭐 완전히 만드는 건 아니고요. 물기를 좀 조정할 겁니다. 어떤 본드냐면 철물점 가시면 이런 본드가 있습니다. 50 본드 601. 요거 쓰시면 되는데 요게 너무 뻑뻑해요. 바르기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너를 좀 섞어 줄 건데, 일반 라카 신나를 섞어도 되긴 하는데 라카 신나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얘랑 섞이면서 이게 뭐 응고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우레탄 신나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얘랑 섞어서 물처럼 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렇게 작업하기가 더 편합니다. 자, 여기다가 신너를 사람마다 다르고 뭐 작업하는데 선호하는 물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신너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신너를 넣고 흔드세요. 이렇게 충분히 흔들면은 얘가 완전히 섞인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건 이대로 잠시 놔두고요. 자, 부직포를 제 작업장에는 예전에 오디오 하다가 남은 각종 잡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부직포를 씌워 줄게요. 요거는 약간 두께가 있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두께가 좀 있어요. 그 부직포 자르실 때는 완전히 평면으로 바로 자르시면 안 되고 요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요 면이 요 싸서 이렇게 들어가죠. 요 정도 길이를 더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씌웠다 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재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요 정도 자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직포는 칼로는 잘 안 잘려요. 가위로 자르시고 주방 가위 있죠?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대충 조금 여러분의 생각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이렇게 재단해 줬습니다. 자, 이제 본드를 발라 봅시다. 자, 이 본드를 바를 건데 본드를 한 번 바르고 끝내지 마시고 보통 한 2번 정도 발라주세요. 많은 경우 3번까지 바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레진이라는 게 일반 플라스틱 표면하고 달라서 여기가 본드를 조금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본드 한 번 바르고 이제 됐겠네 하고 붙이면 만졌는데 본드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약간 흡수를 하고 그러니까 살짝 먹어요. 그래서 2번에서 3번 정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본드 바르실 때는 철물점 가시면 이런 붓팝니다. 이런 걸로 바르시면 돼요. 페인트 붓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이미 본드를 약간 우리가 신나를 섞어서 묽게 해놨기 때문에 이걸로 가능해요. 그렇게 묽게 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걸로는 작업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뭐 나무젓가락이나 헤라 같은 그런 걸로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본드 바르실 때는 특히 옷 같은 거 있죠. 버려도 되는 그런 옷을 입고 하십시오. 괜히 옷에 본드 묻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세탁기 돌리는데 다른 옷에도 다 묻고 이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렇게 신너를 섞으니까 굉장히 묽게 나오죠. 이제 바르시면 됩니다. 그냥 페인트 바르듯이 그냥 편하게 바르시면 돼요. 보통 샵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 샵도 있지만 보통 스프레이건에 넣어서 쓰는 전용 본드를 쓰는 샵들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해도 충분합니다. 예전에 천장 작업할 때 스프레이건으로 뿌리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이게 개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장단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가죽이나 부직포는 가능한데 스웨이드는 비쳐 나올 수가 있어서 조금 힘듭니다. 자, 1차로 본딩을 했는데 본드 바르시다 보면 이렇게 건조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본드가 안 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씩 체크해 주시고 한번 더 발라 주시고요. 일정 시간, 요거는 겨울이냐 여름이냐 좀 다르긴 하는데 보통 한 10분 정도 그대로 놔두세요. 그 다음에 붙이셔야 됩니다. 본드를 바르고 바로 부직포를 붙이면 잘 안 붙어요. 약간 인터벌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이 가죽이나 부직포나 평면이면 그냥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곡면이죠. 약간 당겨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자,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본드도 한 통 사기 너무 많죠.
생각보다 부가적인 비용이 좀 듭니다. 가죽을 붙이실 거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비용이 좀 들어도 이런 본드를 쓰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는 게 맞는데, 그냥 부직포 붙이실 거죠. 부직포는 그냥 일반 본드 있죠. 이런 스프레이 3M 거 이런 거 쓰셔도 굉장히 잘 붙습니다. PPL 아니고요. 철물점 가시면 팝니다. 이런 거 쓰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부직포는 대충 붙여도 좀 잘 붙는다. 하지만 가죽이나 뭐 스웨이드도 잘 붙긴 하네. 하여튼 가죽 붙이실 거면 이렇게 단단하게 작업해 주시는 게 좋아요. 보시고 좀 건조된 부분 한 번씩 더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자, 요 정도면이란 게 과연 뭐냐? 여기다 뭔가 붙일 거죠. 그때 본드가 너무 이렇게 물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으로 딱 댔다 뗐는데 아무 접착 능력이 없고 그냥 물 같아. 손에만 본드가 묻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데 만졌을 때 우리 그 박스 테이프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이프를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쩍 하면서 떨어진 느낌, 그런 정도 되면 됩니다. 요 정도 되면 붙이셔도 돼요. 그럼 붙여봅시다. 자, 부직포 잘라놓은 걸 바닥에 놓으시고요. 여기도 본드를 조금 발라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가죽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바로 본드를 붓으로 바로 발라도 상관없는데, 부직포는 이게 흡수를 해서 이쪽으로 본드가 비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직포 바르실 때는 여기에 스프레이 본드를 살짝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아시겠지?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뭘 또 설명드려야 되지? 자, 이게 평면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둥근 부분이 없이 그냥 일자로 평평하다면 그냥 얘를 그냥 바로 붙이면 되겠죠. 하지만 이쪽에 각이 지고 둥글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붙이게 되면 이쪽 부분이 나중에 당기기가 어렵습니다. 요거는 약간 공간 지각 능력이 좋으신 분은 이해가 바로 되실 텐데, 일단 평면을 붙이시고요. 여기까지 붙이시고, 요쪽 붙이실 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쪽이 너무 많이 남아요. 천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커튼처럼 주름지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일단 붙이시고요. 여기는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밀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쪽 부분이 남는 거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작업은 흔히 우리 그 오디오 하는 사람들끼리는 많이 땡겨본 놈이 잘 땡긴다. 요것도 기가 막히게 또 작업하는 샵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붙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붙이실 때는 최대한 이렇게 당겨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부직포는 쉬워요. 부직포로 충분히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근데 부직포는 잘 당겨지니까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거 씌우실 때는 평면은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 굴곡을 어떻게 당겨서 텐션을 얼만큼 어디에 줄 것인가, 그게 문제죠. 저희가 오디오 할 때는 보통 이제 부직포로 씌우기도 하고 가죽 씌우기도 하고 스웨이드, 알칸타라 이런 거를 씌우는데, 가장 씌우기 쉬운 게 부직포입니다. 그 다음에 씌우기 쉬운 게 스웨이드, 그 다음이 가죽, 그 다음에 알칸타라. 그 순으로 씌우기가 어렵습니다. 얘는 쉬우니까 어지간하면 뭐 이걸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검은색이라 잘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굴곡지 부분, 자, 이렇게 완전히 붙여줬고요. 완전히 붙였다 싶으면 이제 뒤집으세요. 자, 이렇게 뒤집으신 다음에 요 테두리를 따라서 뭐 손가락 한 마디 그 정도로 요렇게 커팅을 다 해주세요. 그리고 부직포는 가위로 커팅 하셔야 됩니다. 일반 커터 칼 있죠. 그런 걸로는 커팅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가위나 칼 같은 거 쓰실 때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시간을 두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거 자르실 때는 모자란 것보다 조금 남는 게 낫습니다. 남으면 또 자르면 되지만 모자르면 곤란하죠. 자, 이제 앞쪽면을 다 붙였고 이제 이런 부분 말아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요 테두리 따라서 그만큼 본드를 또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본딩하는 방법, 본드 타이밍 이런 것만 좀 이해하시면 집에서 조그만 가구들 있죠. 가죽 소파라든지 의자 뭐 이런 것들 리폼할 때 굉장히 쉽습니다. 엄청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 본드를 한 1cm 정도, 1cm에서 2cm 정도 발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본드 다 발랐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본드가 어느 정도 건조될 때까지 좀 이따가 붙이세요. 너무 급하게 본드가 말랑말랑하고 본드가 물 같은데 붙이면 잘 안 붙습니다. 조금 이따가 붙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다리는데 난 좀 빨리 하고 싶어. 그러면 또 방법이 있죠. 이런 히팅건으로 열풍을 가해주면 조금 빨리 건조됩니다. 이런 거 없으면 일반 집에 드라이기 있죠. 뭐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히팅건 열을 주면 본드가 빨리 건조됩니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부직포는 히팅건 쓰실 때 너무 직접적으로 부직포한테 열을 줘버리면 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눌러가면서 붙이시면 돼요. 이거 좀 어렵긴 하죠. 요거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많이 해본 데가 잘합니다. 혹시 뭐 이런 작업하러 가실 때는 카오디오를 좀 오래 한 집, 그리고 이제 그 오디오샵에 탁 들어갔을 때 목공실이 있는 집, 그런 집을 가시면 높은 확률로 이런 작업을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집을 가십시오. 아니면 이런 환경이 된다면 시간을 좀 천천히 두고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 이거는 어떨 때는 하랬다가 어떨 때는 하지 말아 했다가 그런 게 있어요. 제 채널 특성상 다이를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최대한 하실 수 있게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공구가 없으면 아예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은 이거를 한 번 하기 위해서 그 비싼 공구를 산다? 그건 효율적이지 못하죠. 뭐 샌딩기라든지 루터기 뭐 그런 거를 살 필요는 없죠. 이런 거는 때로는 샵에 맡기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참, 일단은 설명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따라 하실 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의 다 씌웠는데 이런 평면을 씌우기가 쉽죠. 이런 평면을 조금씩 이렇게 해서 씌우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 평면과 평면이 끝까지 가서 마주치는 요 코너 부분, 요거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끝으로 마감해서 가고 여기도 이렇게 마감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남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좀 잘 보이시나? 일단은 완전히 이 두 개를 다 붙이지 마시고요. 살짝 요 벌어진 상태에서 요 끝부분을 적당히, 참 이 말이 그렇죠. 적당이란 말이 이렇게 약간 뭐랄까, 이 보이시나? 약간 이 화살 이렇게 약간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화살표 날개를 요 끝으로 잘라줍니다. 요렇게 끝까지. 그리고 요쪽 화살표, 요쪽 부분도 이렇게 날려주시고 이렇게 붙이시면 여기랑 날렸기 때문에 요 공간이 남죠. 요 공간에다가 요 남은 꼬다리라 그러죠. 꼬다리를 요렇게 살짝 당겨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마감하시면 됩니다. 끝부분은. 쉽죠? 안 쉽죠? 이거는 좀 해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부분 다 씌운 거고요. 자, 이제 이 스피커 부분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생각보다 단단해. 지금 제가 이중화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면 아대 모양이 딱 어느 정도인지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피자
모양 하듯이 이렇게 칼집을 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주시고요. 이제 요 하나씩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 뜯어졌으면 이제 텐션이 조금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끝부분은 이렇게 말아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이 안쪽에 본드가 좀 약해서 이 안쪽만 본드 한 번 더 발라주고 붙일게요. 이 오디오 할 때는 본드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드를 얼만큼 건조시키고 어느 정도 타이밍에 붙이느냐가 내구성에 영향을 줘요. 자, 여기 바른 본드도 바로 붙이지 마시고 약간 건조를 기다리셨다가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잘 붙어요. 자, 이제 본드가 조금 말랐네. 그리고 작업하면서 이렇게 본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게 막 요 뒤집다가 여기에 표면에 묻으면 굉장히 짜증나죠. 이런 거는 바로바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아까 그 신나 있죠. 신나로 닦으면 잘 닦입니다. 스피커 있는 부분은 이게 뭐 그렇게 크게 길게 된 부분 아니라서 텐션은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됩니다. 그냥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붙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작업 끝입니다. 이런 느낌. 이거는 문짝하고 조립해서 조립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선 넘기고 스피커 박는 것까지 오늘 끝내고 문짝은 이제 손을 안 대도 되는 그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럼 문짝 달러 갑시다. 참 이 문짝 하나 갖고 엄청 영상이 길죠. 하지만 이것도 엄청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중입니다. 풀었던 고정 피스들 다 이렇게 박아 주시고요. 조립됐죠? 자, 보자. 최종 확인. 그리고 부직포를 넣으니까 그나마 틈이 메꿔졌죠. 기본적으로 약간 두께가 있는 걸 써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가죽으로 하면 좀 깔끔한 맛은 있습니다. 장단점 분명히 있어요. 문짝 조립하기 전에 이쪽에다가 신슐레이터 한 판 더 얹어 줄게요. 신슐레이터를 또 얹는 이유는 물론 방음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디오 할 때 문짝에서 베이스가 꽝 때리면 이런 배선들 있죠. 각종 이런 배선들이 이렇게 닿아서 떠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잡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슐레이터를 이렇게 한번 막아주는 거예요. 신슐은 접착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대충 모양 맞춘 다음에 적당한 곳 다 뚫어가지고 뒤쪽에 종이를 뜯으면 접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금방 합니다. 이런 거. 자, 이렇게 하면 신슐 작업 끝입니다. 이제 조립하러 갑시다. 방음할 때 탈거했던 것들 붙여 줄게요. 자, 그리고 옛날 차들 조립할 때 요거 있죠. 요거 차문 잠그고 열고 하는 거 여기부터 끼워 주셔야 됩니다. 뭐 무작 조립하고 분해하고 하는 건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요런 옛날 차는 지금 요 부분 요게만 신경 써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위쪽부터 걸어 주시고 키 위치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스피커를 추가로 장착한 부분이고 8인치로 레진을 떠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립하실 때 저 부분이 걸리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면서 조립하셔야 됩니다. 피스 풀어졌던 것들 하나씩 박을게요. 오히려 옛날 차들이 뭔가 피스로 고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세월이 지나도 잡소리나 이런 부분이 덜 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마는 그래도 조금 덜 난다. 어차피 올드카를 탈 거면 조금 옛날의 고급차들 그런 것들이 차 상태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문짝 조립까지 끝났고요. 이제 배선을 넘길 건데 요 선이죠. 요 배선을 넘기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주름관 있죠. 요 안쪽으로 주름관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멍을 하나 뚫어서 안쪽으로 배선 넣겠습니다.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배선 들어갈 때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면 작업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 배선은 보호하는 이런 피복도 하나 감싸줄게요. 저 피복은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셔서 제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부 노출되는 부분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피복을 하나 더 쌌습니다. 자, 이런 가위로 이 주름과 아랫부분을 정말 한 꼬집 톡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선을 넣을 건데 그냥 넣으면 아무래도 이게 배선이 뭐 비닐 같은 PVC 재질이기 때문에 뻑뻑이 잘 안 들어갑니다. 이런 레저 왁스 같은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뿌리시면 됩니다. 선에다가도 좀 뿌려주시고요.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피커는 손 넣을 때 손이 피스에 긁힐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고요. 저도 자주 긁힙니다. 자, 여기로 배선이 넘어올 때 요게 금속으로 생긴 요게 유리 레일입니다. 유리 레일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야 유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걸려요. 아시겠죠? 자, 배선을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스피커에서 납땜을 해서 바로 연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혹시나 문짝을 뜯거나 할 때 또 그걸 뜯어야 되니까 그냥 저는 간단하게 단자로 작업하겠습니다. 이런 단자로 작업할 때 가장 포인트는 아무래도 홈 오디오와는 다르게 카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습기가 차고 빗물이 들어가고 그런 환경이 무조건 발생을 해요. 자, 단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여기 걸릴 수가 있어요, 프레임에. 이거를 안으로 살짝 이렇게 꺾어 줄게요. 단자가 이 진동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요 방진 매트 있죠, 이렇게 붙여둘게요. 그거를 조금 잘라서 저기 붙여주시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동으로 인한 빠짐도 방지를 하고요. 스피커가 오래 문짝 스피커 오래 쓰면 저 단자 부분부터 녹이 씁니다. 그런 부분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사소하지만 중요해요. 그리고 스피커 박으실 때 저 피스 같은 걸로 스피커 손상 안 되게 박아 주시고요. 그리고 스피커를 뭐 피스 박을 때 엄청나게 힘 좋은 걸로 막 때려박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스피커 프레임 틀어지는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요 긴 피스가 요 바깥쪽 프레임하고 우리 터널 작업했던 거 있죠, 고화대랑 같이 물고 스피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큰 8인치 스피커로 베이스를 빵빵 때려도 얘가 버팁니다. 괜찮죠? 자, 문짝은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문짝은 손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안쪽 배선은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끝낼게요. 자, 배선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어요. 참고하시고요. 됐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A 필러 있죠, 요 A 필러에다가 요 스피커 두 개를 한번 박는 걸 보여드릴게요. 문짝하고 성형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필러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미드레인지가 요 밑에 쪽에 오고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트위터가 이렇게 앉았죠. 뭐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